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5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글로벌 시장 분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차 발전에 대한 개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네. 이게 국가별로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시차, 시간 분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간 분석. 그래서 시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그 나라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네, 그다음에 개도국, 네, 그다음에 저개발국, 네.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저개발국에서 이제 개도국이 되고 네.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1950년대 해방하고 나서 완전히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개도국이 되고 지금 3만 불이 넘어서 네, 선진국에 이제 초기에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다 하는 개념은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선진국에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도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개도국에 성공한 사업 아이템을 이제 후진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관점에서 그런 시차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업 아이템을 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국가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국가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 그거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첨단 제품이다. 핸드폰이나 바이오라든지 네.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네. 자기 사업 아이템 자체가 네. 이제 첨단 제품에 속성이 있으면 이거는 사업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개도국이라든지 저개발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공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내 사업 아이템이 첨단 산업이고 미래 유망 산업이고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 가서 본토 글로벌 전략을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어떤 산업 지난번에 아까 피트니스 센터 같은 그런 베트남으로 네. 가는 거는 인도네시아? 그건 첨단 산업이 아니고 한국에 성공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갈 때는 네. 그거는 이제 개도국이나 또 후진국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공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아이템이 뭐냐 할 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내 사업 아이템이 어느 거냐 그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선진국으로 갈지 후진국으로 갈지 이걸 결정하고 시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가 존재하니까 네. 시차를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사업 관계. 그래서 그 시간차를 보면 내가 한국에 성공한 거를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베트남이나 또는 미얀마나 또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런 시차를 보는 그런 시각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공간을 보는 시각을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글로벌 시각이라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좀 성공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네.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저개발국 네네. 쪽으로 가지고 가면은 좀 사업화하기가 용이하겠네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우증권의 매각한 그분은 네. 한국에서 성공한 온라인 트레이딩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게임이죠, 게임. 네네네. 게임. 그래서 게임을 한국에서 성공한 게임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브라질. 여기는 근데 선진국 아닌가요? 네? 선진국 아닌가요? 브라질이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아니,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 남미죠, 남미. 네, 남미 시장에 우리 애가 성공한 것들을 그 나라 말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미는 사실 좀 낙후가 돼가지고 결제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있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결제가 바로바로 되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 결제가 금융 계좌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에 충전을 알약 충전하든지 그 충전한 걸 가지고 게임을 할 때 결제를 한다든지 그 현지의 그 낙후된 결제 방식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스페인어 아니면 포르투갈어잖아요. 네. 그 성공한 게임을 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FHL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그 사장님이 네오이즈라고 하는 게임의 임원이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남미를 한번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여기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 한국에 성공한 이 게임을
내가 남미로 가져가서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남들보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이걸 가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하는 게 게임 아닙니까? 게임.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내가 그거 봤는데 그 쿠키라고 OTT 그 영상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몽골에 가가지고 극장 사업하고 비디오 대여 사업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미얀마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 쿠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그 미얀마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투자한 자회사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회사가 거기서 1등을 했다고 어제 신문에 난 걸 보고 맞다 이거다 이거 한국에서 성공한 그러한 그 최신 영화나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뭐 대기업들이 많아서 하지만 몽골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 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좀 이렇게 잘 캐치해가지고 그런 시장을 좀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거를 그 안목을 좀 키우는 게 관건이겠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 말하죠. 그게 글로벌 마인드다. 그런 글로벌 시장 분석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건 쉽게 구분해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후진국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금방 그런 건 잘 아는데 국민소득 수준만 봐도 그런 거 아는데 이제 인구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시장이 그 구매력이 높은지는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수 곱하기 인구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인구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1억 넘는 우리는 전 세계에 1억 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뭐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뭐 인도 정도? 네네네. 그걸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이 수업할 때 1억 정도 인구수가 대륙별로 어느 나라가 있는지는 되게 중요하다. 그 나라가 물류의 중심이 되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실제로 시험에 그걸 적도록 그렇게 또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왼쪽은 이제 여기 미국, 위에 캐나다, 중미, 남미가 있다면 이쪽 지역에서 1억 넘는 나라는 미국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남미하고 북미를 연결하는 그 중앙에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사실은 뭐 그 우회 수출하는 공장들이 멕시코에 있죠. 그 다음에 남미에는 유일하게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럼 외우시죠?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유럽과 아프리카 봅시다. 유럽은 선진국이지만 1억 넘는 나라는 러시아 말고는 사실 없어요. 독일이 8천만 정도 되고요. 거긴 1억 성장이 어떻게 보면 포화된 거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1억 넘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문명의 시초가 어디죠? 이집트죠.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나일강을 끼고 있는 거기가 1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그 옛날에 노예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이쪽 아프리카에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쏙 들어간 거기. 거기서 노예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뭐 남미에도 팔고 뭐 미국에도 팔고 뭐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나이지리아가 또 인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넘습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아시아. 아시아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중국하고 인도죠. 또 인도 인근 지역에 뭐 파키스탄이나 또 뭐죠? 그런 나라가 또 1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근처에 있는 일본 1억 넘고, 그 다음에 중국 밑에 있는 필리핀 1억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그래서 핫하군요. 이제 9,700만 정도 됐나요? 거의 다 됐네요. 거의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1억이 넘습니다. 생각외로 되게 또 많이 있네요. 나라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 그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국민소득은 낮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언젠가는 구매력이 있어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창업을 할 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들은 가지만 한국의 성공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1억 넘는 나라로 가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외로 아시아가 1억이 넘는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네. 세계가 성장한다면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는 동남아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남아를 좀 공략을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마인드라는 게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1억 넘는 인구수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사업 아이템을 본투 글로벌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